울산 통기타의 나 회원 여러분, 요즘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.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.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잘 즐길 수가 없고,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, 우리도 마찬가지죠, 그죠? 통기타도 이거 뭐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것이 더 이제 즐거움이 배가 될 수가 있는데, 그런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어떤 사람들은 내후년 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어쨌든 그 백신이 개발되고 또 백신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접종이 돼야 진정으로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분간 이 코로나와 잘 지내고 거기에 익숙하고 또 지혜롭게 함께하는 그런 그 생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오늘 그 제가 이 촬영하는 데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 이제 사무실입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뒤에 보면은 뭐 통기타도 좀 갖다 놓고 시간 날 때 통기타도 즐기고 있고, 이제 간혹 그 지금 영상 찍는데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옆에서 뭐 기숙사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잡음이 많이 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, 오늘은 이 통기타와 기타 이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 통기타를 즐기는데 과연 음악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한가? 또 음악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, 또 배운다 그러면은 얼마나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? 되게 보면은 음악 이론 하면은 좀 용어도 생소하고 또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수학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머리가 좀 찌끈찌끈하고 그러죠, 그래요? 그래서 저도 음악 이론이 필요한 건 같은데, 그래서 음악 이론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음악 이론을 제 나름대로 쉽게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배워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통기타를 치는데 과연 이제 음악 이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어, 뭐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중에도 전혀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. 예전에 뭐 이미자라든지 뭐 나훈아가 처음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뭐 이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, 그때는 뭐 전혀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래도 이제 노래를 부르고 뭐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대가수들이 되지 않았습니까? 또 세계적인 그 기타리스트들 중에도 뭐 악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도 뭐 기타를 잘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, 제가 실제 이제 색스폰도 이제 배워 보면은 특히 이제 색스폰이라는 것이 특히 나이 많고 퇴직을 한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제대로 이제 배움을 못하고 또 악보 이런 거를 전혀 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일만 하시다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악보를 전혀 모르죠. 도레미파도 모르고. 그래도 또 잘 또 배워서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경우들을 봅니다. 그런데 결국 뭐 나오나 이미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 더 높은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악보를 다 볼 수 있게 되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색소폰 부는 분들도 처음엔 몰랐지만 또 익숙해지면서 악보도 잘 볼 줄 알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통기타를 치는데 어떤 뜻이 이제 음악을 좀 즐기기 위해서 음악 이론이 이제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음악 이론이 쉽지가 않은데, 이런 그 어려운 음악 이론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얻게 되는 이점이 무엇인가,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일단 그 음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 같아요.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을 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뭐 코드가 무엇인지, 코드가 왜 만들어졌는지, 뭐 조표가 무엇인지, 키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가 통기타를 키는 거하고
그런 걸 좀 알고 하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그 이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음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글과 마찬가지 아닙니까? 글을 알아야 제대로 말도 잘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음악에 대해서도 음악에 대한 이제 그 이론, 악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글과 같은 그런 존재죠. 음악에 있어서는 그런 거 글을 알고 말을 하는 것과 글을 모르고 글을 말을 하는 것이 다르듯이 음악에 대해서도 음악의 이론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론을 알고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우리가 코드를 배울 수도 어떤 C 코드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떤 자리다 하고 이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코드가 C 코드가 생겼는지 이런 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차이가 많죠. 그리고 스케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 하게 되면 좀 깊이도 높아지고 깊어지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겠죠. 또 뭐 이건 또 부가적인기도 하지만 좀 폼이 나죠. 좀 우리가 단순히 기타만 치는 것보다는 좀 이론에 대해서 코드가 어떤지, 뭐 화성악이 어떤지, 뭐 도미넌트가 어떤지, 서스 코드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하면 조금 남들한테 한마디로 조금 난척도 할 수 있고 남들한테 좀 이목도 끌 수가 있고 좀 폼이 나기도 합니다.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워야 하는가? 통기타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? 또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거 깊은 수준까지 가는 것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정도, 우리 여건에 맞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되는가?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으면 좋겠죠, 그죠? 가성비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그럼 악보를 실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이제 비와 외로움이라는 노래입니다. 바람꽃이 불러서 우리 그 통기타 우리 그 카페에 어느 분이 한번 불러서 업로드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오늘 같은 좀 흐리고 비가 올 듯한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노래를 우리가 이제 즐기거나 통기타를 치려고 할 때 어떤 음악 이론이 필요한 거냐. 이제 악보를 일단 우리가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되죠, 그죠? 악보라는 게 이제 글과 같은 것인데 음악에서 악보를 보면서 악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슬로우 곡이라는 것이 리듬인데 이런 거 슬로우 곡이라는 리듬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제대로 맛깔나는 연주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앞에 붙는 이게 이제 높은 음자리라고 하는 건데 이 높은 음자리의 의미가 뭔지 여기 이제 조표라는 거죠. 조표라는 것들이 이제 플랫이 있고 또 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샵이라는 거 의미가 뭐고 플랫이라는 의미가 뭔지 왜 이걸 붙이는 건지 또 이 앞에 이제 그 박자 표시 C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4분의 4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. 우리가 제일 음악에서 많이 쓴 게 4분의 4박자인데 왜 이런 4분의 4박자는 무엇이고 또 4분의 4박자 이외에 또 3분의 4박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야 이제 거기에 맞게 그 박자에 맞게 리듬에 맞게 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음표라는 거, 음의 높이이지 않습니까? 음의 높이. 또 이런 것도 음의 높이가 무엇인지. 이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. 그 다음에 음의 간격, 이 박자 이런 것들이죠,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얼마만은 길이로 쳐야 되는 것이 이거 8분음표죠, 그죠? 8분음표인데 이런 거 8분음표의 길이는 어떤 건지 또 요거의 성질은 어떤 건지 이 점이 붙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요건 이제 마디라는 건데 이런 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거 코드라는 건데 이 코드에 G7 코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G7이라는 코드를 붙였는지 이런 것들 근데 끝에 나오는 마디 끝에 나오는 이런 거 표시는 무엇인지 또 이런 거는 무엇을 표시하는 건지 또 요거는 뭔지
세뇨라는 것이죠. 그죠? 세뇨의 뜻이 무엇인지, 또 이런 것이 또 무엇인지,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. 그죠? 그래서 악보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놓고, 요 끝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피네, 이런 뜻이 무엇인지, 뭐 이런 거를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거부터 배워야 될지.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. 그죠? 스케일. 영어로 스케일. 이라는 거 있고, 코드, 또 뭐 펜타토닉이니 뭐 이런 그 코드에 대한 화성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, 박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, 세기에 대한 것도 있고, 비트 리듬에 대한 거,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는데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해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공유하는 시간, 그래서 통기타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일단 또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치고, 또 다음에 제가 배우게 되면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